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좋아요.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설을 쓰고 있는 이소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감성갱도 2020 3주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인데요. 한 해 동안 여기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경험하면서 제가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같이 느꼈던 것들을 이제 결과 발표전에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진 위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소설 쓰기에 대해서도, 이 작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소설가님, 잠시 말씀하기 전에 꽃다발 좀 전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띄워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먼 길 오시는 것들 감사한데,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제 촬영 감독님이 라이브를 하시기 위해서 또 아침 일찍까지 오셔서 애쓰시고, 또 지금은 길을 못 찾아서 또 헤매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돌발 상황이 참, 네, 좋네요. 예. 그래서 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시는 길 보셔서 알겠지만 감성갱도가 이렇게 건물이 굉장히 좋은데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고 저 뒤에 동에 우리가 생활하는 숙소는 이제 원래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같이 있는 데는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지금도 이제 방은빛 선생님의 만류인력 전시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오승원 선생님의 또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북토크 들으시고 가시는 길에 이제 방은빛 선생님 설명 해주실 테니까 전시회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런 공간이 있구나 한번 찾아와 보고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시가 거의 서울에서도 입장료 내고 봐야 하는데 저희는 모두 무료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레지던시는 여기 생활동에는 제가 궁금하실까봐 제가 쓰고 있는 방, 여기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실이 저렇게 작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니까 다른 재료가 없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집 한 채를 들고 다닐 정도의 그게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 방이 제 인생의 방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서 올 한 해는 일기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런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지던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작가님들을 인터뷰하고 이제 선정이 되면 3월에 입주를 해서 작가님들을 다 만나는데요. 감성갱도 같은 경우에는 타 레지던시와 다르게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사람은 저희 감성갱도에서는 저뿐이 없고요. 이제 방은비 선생님은 나전칠기 공예를 하시고, 그리고 로성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화랑 설치 작업 위주로 하시고, 태욱쌤도 회화랑 설치 작업을 하시고요. 또 저희가 활동 작가로 해서 입주하진 않았지만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동양화 하시는 이제 진주영 선생님도 계시고, 목공 하시는 이선호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소리 하시는 미숙 선생님도 계시고, 또
수묵화를 하시는 조두레 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8명이서 이 이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날 처음 이제 서먹한 채로 만나서 했는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뭐냐면 우리가 이 나이에 누굴 만나면 아유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작가님들을 만나니까 자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작업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뭐지? 선생님들이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저는 새롭고 놀랍고 분야가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충격이자 새로운 경험이 되어서 이날을 시작으로 제가 이때까지는 소설만 생각했다면 이제 그 예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좀 확대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많은 것을 올 한 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입주를 하면 입주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입주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니다 해서 이제 활동 작가님들하고 같이 이 전시 공간을 자기 공간을 하나씩 채웠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밑에 보면 저희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했고 저는 솔직히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전시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책으로 출판의 개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가의 책상이라고 해서 작게 저는 옆에 하나 마련을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시를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이 결과 발표 전은 저기는 같이 하지만 이 갤러리를 갖다가 단독으로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북토크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전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판이 커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반에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저희 전시가? 네, 4월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이 전시장을 한번 채우고 이제 자기 이제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 북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북구에서 북구청에서 소금나루랑 감성갱도랑 이제 장생포 아트스테이 이렇게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거 앞으로 어떤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 간담회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막 모르겠는데 뭐도 자르시고 막 칠도 하시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저희 옥상에 이제 또 설치를 준비할 수 있는 작업실이 요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들을 좀 예술가들이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공무원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관장님이 있고 이제 매니저님이 계시는데 이제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미술관을 올해 제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는데 이제 또 전문가 선생님들을 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저희 밑에 보면 저희가 지금 있는데 저희 드로잉 작업도 했습니다. 저게 릴레이 드로잉 작업이라고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하나씩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 이제 채워 나가는데 저 작업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와서 막 갑자기 마음대로 칠해버려서 저는 망했다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 선생님들이 다 살려. 전문가는 달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새부리 축제 그 행사의 일환으로 요걸 했던 게 또 의미가 있게 느껴지고요. 저희가 1박 2일로 통영 워크숍도 갔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때쯤 서로가 조금 친해지면서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눌 수 있는 되게 밝아 보이죠.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저희가 숙소에 묵었었는데 어디 숙소에서 묵었냐면 박경리 선생님의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된 그 분의 집에서 거기를 묵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딱 이 글귀가 많아요. 이 글귀가 있어서 제가 찍어 왔는데 저희가 다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고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파도를 만날 수 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태풍이 올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어떤 목적지가 있는 작업도 아니고 어디까지 해내면 된다라는 성과가 약속된 작업이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한 달 일하면 월급이 들어오지만 그리고 1년을 하면 될까? 7년을 하면 될까? 알 수 없는 작업인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둡고 힘들게 올 때 우리가 예술이란 나의 작품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파도를 주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 여행에서의 이 문구가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서 이 예술가의 이 과정, 아름다운 파도를 만나는 과정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함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책을 보고 있는 게 여기 두 개가 그 숙소입니다. 그래서 박경리 쌤 이제 배경이 되는 숙소라서 문학적인 그런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 숙소도 너무 예쁘고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가들답게 지금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나머지 사진은 안 올렸는데 술도 먹고. 그래서 그 박경리 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작가는 시작이 아닙니다. 결과지요. 아닙니다. 작가는 결과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의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 인생엔 결과가 없잖아요. 죽음이 결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인생은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것 자체가 인생이구나, 작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 작업실이 밑에 따로 있습니다. 오성훈 쌤 이제 작업실이 이렇게 있고 가보면 성격이 나오잖아요. 작가님들마다 줄 맞추고 저기 붓 걸어 놓은 거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방은희 쌤 저는 이제 한 번씩 저 방에 들어가면 몰래 물감을 삐뚤어 놓고 붓을 하나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선생님들 작업실 사이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장소를 좀 옮겨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방은미 쌤은 또 성격이 또 자유로우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그 무질서 속에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따 허락하신다면 살짝은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작업실이 따로 있고 위에 숙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업실을 한 공간에 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요. 방은비 선생님은 25세, 선생님 35세인가요? 33 미안합니다. 되게 제 나이에서는 굉장히 어린데 저는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좀 스며드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작업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방임지 선생님 지금 작업 보시면 이게 다 한 땀 한 땀 하시는 작업이거든요. 새벽 4, 5시에 까지 늘 별 보면서 올라오시고요. 오승원 쌤은 또 성격답게 정해진 양을, 정해진 분량을 매일 하세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주말에 한번 집에 갔다 오면 이렇게 작품이 하나씩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게 나이에서 오는 변명이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품을 제가 보지 않더라도 이분들의 태도를 보면 이분들이 어떤 작품을 하는지, 예술을 하는지 너무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가진, 좋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 하는 작업은 절대 나쁠 수 없다. 우리가 아주 좋은 그릇에 개밥을 담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릇을 가진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걸 많이 배웠고요. 그 오르한 파목이 소설은 바늘로 우물을 파듯이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늘로 우물을 파려고 하면 이 평생에 끝나지 않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들을 보니까 정말 바늘로 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어리시지만 예술가의 태도가
너무나 진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존경하고 많이 배웠다, 배우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욱쌤 또 위에 계시는데 태욱쌤은 좀 밖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까 했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소설을 쓰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저희는 이렇게 드러나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출판이 되지 않으면 노트북 안에서 있는 작업인데 제가 소설을 쓰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문장을 썼다 지우는 일, 쉼표를 넣었다 빼는 일, 마침표를 찍었다 빼는 일 이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계속 멈춰서 어떤 날은 한 달락을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장을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다음날 그걸 다 지우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소설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도 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MT를 갔는데 저희 교수님하고 막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그 신상훈 교수님이 거의 뭐 20대 때부터 소설을 쓰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엉덩이로 이름 쓰라고 막 그랬거든. 그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때 당시 한 50 이러셨는데 바지 벗고 쓸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시면서 한 말이 내가 한글만 50년인데 내 이름 하나 못 쓰겠냐고 엄청 정성스럽게 엉덩이를 휘두르시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때는 막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소설은 엉덩이로 쓰는 것이다. 50년 동안 자기 이름을 정성스럽게 쓰는 일이 소설 쓰기다 라는 깨달음을 이제 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제한테 느껴지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과 발표전을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이 갤러리를 채우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해서 저만의 작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또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 작품이 완성되면 그림은 그냥 못 받고 걸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방은비 쌤 이 전시 요걸 했는데 저희가 2시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걸 했습니다. 조명 맞추고 위치 맞추고 수평 맞추고 이 각도를 맞추고 관객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떤 방향으로 보면 어떤 게 보일까부터 시작해서 이 작업이 정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작업보다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이걸 혼자 하면 정말 3박 4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팀이 저희 선생님들이 팀이 다 들어가서 또 이분들이 너무 베테랑이야. 척척하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러면서 작가들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성격이 되게 좋은데 이 전시를 할 때 약간 이 선생님들 장난 아니구나. 자기 작품에 대해서 그 예민성이 최고로 올라가서 어느 순간 있잖아요. 막 벌벌 떠는 순간이 있어요. 저희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옹비쌤 이거 하다가 하나 떨어뜨려 갖고 깨졌었거든요. 그때 저는 망했다. 그래서 옹비쌤이 사라지셨어요. 나 울러 간 줄 알았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그 자기 1년 동안에 작품을 거는 건데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응원해주면서 도와주면서 끝까지 함께 하는 걸 보고 약간 우리가 좋은 것을 볼 때가 우정이 스미는 게 아니고 지랄 같은 모습도 좀 보고 어려하는 모습을 볼 때 우정과 사랑이 샘솟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좀 이런 작업들을 보면서 서로 또 더 끈끈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작업들이 나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오셔야지 완성되는 작업이구나. 예술은 그래서 한 사람의 예술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할 수 있는 나아가는 예술이구나 하는 느낌을 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미술 작품을 보든지 전시회를 가든지 저도 이제 좀 아는 척을 조명이 이게 방향이 좀 나갔는데라든지 아니면 벽에 있잖아요. 이 약간의 굴곡도 이 작품에 이걸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들 좀 아는 척을 하면서 존경하면서 작품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생활했던 거 되게 많은데 제 방에서 제가 보면 이제 이제 카페도 보고 밥도 해 먹고 과일도 먹고 여기 파라솔 밑에가 제가 아침에 이제
사무실 사람들이 10시에 출근을 하시는데요. 제가 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저기가 항상 제 자리입니다. 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을 하나 켜놓거나 내 책을 읽으면 저 자리가 너무 좋아서 저기는 이제 제 지정석처럼 하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글을 쓰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계절들을. 그래서 저 올해 제가 한 작업 중에 좀 이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좀 민망하긴 한데 여기가 터가 제일 굉장히 좋구나 하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일단 제 방에 들어가면 작업실에 가면 작업은 잘 안 되는데 잠이 그렇게 잘 옵니다. 그래서 꿀잠을 자면서 제가 올해 하고자 했던 일이 다 운이 좋게 이 감성갱도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르코 창작 지원금 2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도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올 3월에 여기 오자마자 그걸 지원했는데 다행히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문장앱진하고 브런치에 이제 글이 실리게 됐고요. 그 대산 창작 지원금은 자기가 했던 소설 8편을 정리를 해서 한 권 분량을 지원하는 그거였는데 제가 여기 봄과 여름을 지내면서 그 제가 이때까지 썼던 것들을 태고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태고를 좀 저런 식으로 용거지에 저런 작업을 한 10번 정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심하게 할 때는 강박적으로 태고를 합니다. 이 문장 하나랑 단어 하나도 막 태고를 하면서 옛날에 배은정 언니가 제가 태고한 걸 보더니 미친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몇 개월을 이곳에서 태고를 하면서 했고 된다고 해서 낸 건 아니고 그때 같이 준비하면서 언니랑 같이 통화하면서 새벽에 우리가 막 그래 이거 내년에 되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냈는데 너무나 덜컥 이제 이게 선정이 돼서 이제 수여식도 갔다 오고 여기 이주혜 선생님하고 김희설 선생님이거든요. 예, 갔다 오고 이제 내후년쯤에 이제 소설책이 한 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산 창작 지원금 그거가 8편 냈다 보는데. 네. 그럼 그 8편은 발표 안 한 8편입니까? 발표한 거 포함합니까? 발표했는 거 포함, 등단작 포함 다 포함해서 한 권을 내면 되고요. 장편은 그냥 장편 분량 한 권을 내면 됩니다. 네.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같은 신인 작가에게 청탁이 없어서 그냥 이제 투고 같은 거를 갖다가 저는 습관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창비, 문동 이런 데는 아예 메일도 안 열어봐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황해 문화라고 개간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모를 아예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늘 프린트한 이 소설을 이제 내게 됐고 이제 돼서 올 가을에 이제 개간지에 실렸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좀 많은 운이 딸랐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저희 선생님들도 또 좋은 소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터가 좋고 기운이 좋고 또 사람들의 에너지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문화 그저께는 네. 공모하는데 등단한 사람들만 아니요. 공모합니까? 모두 다 할 수 있고, 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단편이나 시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 실어주고, 저는 근데 소설을 저희가 되게 어렵게 쓰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주는 데는 실지 말자?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여기는 100만 원을 줍니다. 100만 원 주네. 네, 한 편에 1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산되고 나서 이제 소감을 적으라고 해서 이제 적은 소감인데 그 등단하고 나서 되게 막막해서 한동안 내게 다음이 있을까, 다음 책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버겁게 다가오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소설이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청탁도 없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봄부터 시작해서 요 답초여름까지 단편을 하고 보내고 나서 이 얘기를 들은 게 이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게 8월에 저 상갓집에 갔다 왔는데 이게 딱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담담하게 읽었고
그 심사평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되게 올드하고 개성이 없다 생각했는데 기대가 되고 개성이 있다고 또 그런 평을 해주셔서 또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도 이제 아주 작지만 어떤 의미 있는 다음이 생겼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보리차를 마셨죠. 사람들이 저거 너 보리차라서 치지만 맥주잖아 라고 했는데 마시고 아침이 오면 내 주변에 함께 해준 사람들, 내 이름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의 말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게 좋지만은 않은 게 소설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나에게 너무나 갈증인데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또 소설이라서 갈증이자 샘물인, 이게 정현종의 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언제나 갈증이나 샘물인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밤이 지나면 또 우리가 또 이제 자개스럽게 소설 써야 되니까 아침이 안 와도 여기서 인생을 끝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술이 취해서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누구라도 조금 이 예술의 과정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북구라는 데를 제가 언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안 와봤는데요. 북구와 북구에서 제가 느끼고 했던 것들을 제 소설 속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할게요. 했습니다. 북구는 일단 고양이와 노인들이 많은 곳이고요. 이게 약간 신도시가 저쪽에 있는데 여기 매곡 신천 쪽에는 약간 옛 동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작업실 2층에서 보면 이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이 전체 비어있는 버려진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2층에서 바라보면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버려졌는 창문이 열려 있어. 근데 누가 마치 살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것 같고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아침마다 이렇게 물 한 잔을 마시면서 거기를 보는데, 제가 이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말 이 소설 중에서 이건 나중에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느낌을 좀 넣고 싶어서 소설하고는 상관없는데, 임수영이 혼자 집에 남은 사람이 하는 그걸 갖다가 이것에 보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이 느낌이지 않을까. 어둠이 완전히 침범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나의 미래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남자가 저는 저기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을 좀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사는 곳을 바꾸라고, 자기가 보는 곳의 풍경을 좀 바꿔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육아를 하면서 언양에 쭉 있다가 이 북구라는 도시에 왔을 때 그참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되게 하찮은 것도 새로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감각을 제가 북구에서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길이 너무 복잡한데 여기 신청 어린이집도 있고 이튼 학원도 있고 코끼리 사우나도 있고 무슨 만화방도 있고 있는데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걸으면 이 길에도 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뛰어다녔던 길이었을 텐데 지금은 없구나. 저 학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녀서 수학 문제를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뭔가 나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를 좀 봐줘. 지금 내가 버려졌지만. 그래서 지금 요 집은 아닌데 요 집하고 비슷하게 등나무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뚫리면서 허물어졌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요 골목을 산책했을 때 문패에 정은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고 거기 마당에 항상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서로 눈이 마주치죠. 할아버지는 골목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보는데 골목에 하루 종일 지나가는 게 별로 없어. 내가 지나가면 항상 보셔요. 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후에도 안 들어가시고 트로트를 켜놓으시고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그러니까 서로를 아는 거지. 저도 그쪽 골목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오늘 있나? 라고 묻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얼굴도 하고 이름도 아니까 아는 사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 상중이라는 그 글자가 붙여져 있었고 그 뒤부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는 아무도 없고 집이 빈 채로 있다가 2달 후에 집이 헐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나무도 다 뽑히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을 내가 지나다면서 우리는 서로 그걸 스쳐간 게 아닌가? 그게 어떤 생의 비밀처럼 그 모습을 자식도 아니고 혼자 사셨으니까 내가 보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나한테 어떤 인생의 의미로 던져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진하게 오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게 다 은비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은비쌤이 그 집 다 밀었어요 이래서 같이 가서 보고 나서 진짜 마음이 약간 울컥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 정은식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나만 기억하겠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읽었던 시의 어떤 구절이 버려진 소파에 잠시 앉아 보았다. 전생애가 잠깐 무너졌고 일어서려고 하자 스프링과 함께 튀어 올랐다. 요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전생애가 나한테 스프링처럼 닿았다가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설을 하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갖다 좀 메모를 하면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북구는 요런 좁은 골목들이 많은데 이제 낡은 골목들을 갖다가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벽화 작업도 하고 저런 그림도 하고 아기자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친근하게 느껴졌고요. 여기가 노인이 많은 동네인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런데이를 하면서 아침에 나갈 때가 있는데 아침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또 만취 상태로 저 정자에서 항상 파티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여름은 잘한다라고 올해 쓴 단편에 들어간 건데 그 풍경을 보고 왜 노인들은 무리지어서 다니는지 모르겠다. 어디를 또 그렇게 다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아파트 앞 산책로 정자에서 아침부터 소주병을 까는 노인들. 그리고 무료한 하천을 계속 바라보면서 밤이 돼도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지 않을 어떤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 남아있기를 집에 들어가면 혼자가 되고 고립이 되니까 바라는 그런 혼자인 노인들의 모습을 제가 저 나름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이 한 구석에는 그 앉아있는 마음 한 구석에는 인생을 통해서 저 문구가 있거든요. 매곡 천에 그를 용서해서 해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소설 속에 썼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배경이. 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여기 무인 카페가 있는데요. 손님이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5005번 버스를 타는데요. 근데 이게 평일에 타면 저밖에 안 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도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무도 안 탄 버스에서 손해 안 볼까요? 이러니까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풍경들을 만난다는 것은 궁금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것 같은 그 사람살이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일이 아닐까. 그게 예술을 하고 제가 소설을 쓰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나간 마트 앞에 이거 이 문구가 항상 고개 숙인 남편, 고생하신 아버지, 갱년기 엄마, 늙어버린 엄마, 저죠. 우리 신랑이고 그리고 일과 술에 지쳐있는 젊은 자식들의 간한테는 군뱅이의 키스를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보고 가세요 이래.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만병통치약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저기 분리수거장인데 저기 돼지국밥집에서 항상 기름통을 저기에 다 썼겠죠? 저걸 쌓아 놓으세요. 저게 늘어나. 그러니까 저런 풍경들은 저한테는 세상 다정하게 다가오고 저 게으름도 너무
방치되는 어떤 것도 너무 좋고요. 또 낡은 동네에 가고 노인들이 있는 동네에 가면 항상 저런 이 근본 없는 화분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근본 없는 식물들이 심겨져 있고 이게 어떨 때는 예쁜데 어떨 때는 너무나 이게 보라고 한 건지 버린 건지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꽃이 피어 있어 저기에 너무나 그 잡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 북구에 많아서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 산책자의 재미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이름들이 이 또 유행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아파트인가 기영 하이 아트, 협성 노블리스. 그리고 이 구조도 조금 알 것 같고 이런 낡은 아파트들에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여기 있으면 되게 놀라운 게 막 하루 종일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옛날 아파트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여름은 잘한다 소설에 또 넣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낡아버릴지 누가 알았을까. 처음엔 새 아파트였을 거잖아. 너무나 누구나 좋아하는. 하지만 그 속에도 개별적인 인생처럼 고유하고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기영 하이아트에는 없고 협성 노블리스트에는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하라고 사람들이 오는데 뭐 하러요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요걸 보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평생에 걸쳐서 이제 육아를 하고 하니까 거의 차례인데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주변의 를 갔는데 태완학교라고 이게 아무래도 장애인 학교인 것 같은데요. 그 버스가 제가 이제 오는 시간이 있을까 5시쯤 5시 10분쯤에 그 버스가 와서 저기 제 맞은편 제가 여기 있으면 저쪽 맞은편 길에 서는데요. 아이 하나가 내려요. 근데 아이가 되게 밝아요. 근데 내리자마자 걔는 너무 급하게 뭐 하냐면 차 뒤로 가서 손을 흔들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신호가 길거든요.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나는 저 안에서도 애들이 흔들고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데 그 신호가 끝나고 가잖아요. 차가 출발하잖아요. 뛰어가면서 흔들어요. 손을. 끝까지. 그래서 차가 갔는데 걔는 너무나 밝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저렇게 한번 손을 저렇게 다정하게 길게 오래 흔든 적이 있냐. 그걸 2번 봤거든요. 걔는 손 흔드는 앤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옆에서 엄마가 그게 일상이라는 듯이 기다려줘.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좀 했고요. 여기 새 모자가 또 있어요. 이 모자가 이제 엄마가 어디 가서 일을 하시나 봐요. 항상 보온병이랑 이렇게 저녁거리를 하는데 이 큰 아들과 이제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은 조금 보면 그 일을 안 하시는 분 같이 보여. 그리고 작은 아들은 이제 되게 빠릿빠릿한 있잖아요. 이제 똑똑한 아들처럼 보여요. 근데 엄마를 기다리러 2 아들이 와. 그러면 엄마를 중간에 만나. 그럼 너무나 행복하게 얘기를 해.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근데 보면 늘 엄마는 피곤에 쩔어 있고 또 아이들은 그렇고 그리고 폐지를 중간중간 있으면 아이가 엄마 저거 주워 가자면서 주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뭐 먹을까 물어봐. 저 큰 아들은.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뒤에 하면서 한번 들으면서 따라간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먹자 이러니까 엄마가 안 된대. 어제 먹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다가오고 그런 저들의 이 소중한 저녁이 행복하기를 바라다기보다는 무사했으면 좋겠다. 이 매일매일이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엄마를 마중하러 가는 이 매일이 별일 없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것이야. 내가 소중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북부에 와서 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소중하고 어떤 것을 앞으로 얘기해야 되고 어떤 것을 쓰고 싶은지 좀 많이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담아가는 1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 학교는 정다예요. 아 그래요? 직장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제 북콘서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작가님 네.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한두 가지. 네, 그러면 그 감독님, 질문하셔야죠. 예, 감독님 저희 이거는 끊고 여기서 끊고 질문을 좀 한 10분 하고 정리를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